연봉 1억 2천만 원. 대한민국 상위 5% 소득입니다. 이 돈 받던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울산 시내 부동산 중개소에서 월급 180만 원 받으며 집 소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3억 받고 나왔는데 치킨집 했다가 망하고 카페 했다가 접고 2년 만에 바닥났거든요. 사람들은 이들을 킹산직이라고 불렀습니다. 킹, 왕이라는 뜻이죠. 고졸학력으로 평생 1억 원씩 벌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 현대차 울산공장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폐쇄, 위기, 몰락이라는 단어가 줄줄이 뜹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현대차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양산. 발표 다음 날 주가가 16% 급등했습니다. 로봇 공장 짓는다는데 왜 주가가 오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로봇은 파업 안 하니까요. 오늘은 킹산직의 몰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연봉 1억 받던 사람들이 월급 180만 원짜리 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왜 당신의 직업과도 연결되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킹산직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로또 당첨 안 해도 로또 당첨자처럼 사는 직업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직.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면 연봉 1억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비교해 볼까요?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3,800만 원입니다. 현대차 생산직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3배가 넘습니다. 대학 안 가도 자격증 없어도 공장에서 일만 하면 상위 5% 소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킹산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생산직 중에 왕이라는 뜻이죠. 20년 전만 해도 울산에서 현대차 들어가면 동네잔치 열렸습니다. 야, 걔 인생 펴졌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30년 일하면 퇴직금만 5억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월급 외에 성과급, 보너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현대차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 팔면 수백만 원 남거든요. 1년에 수백만 대 팔았으니까 회사에 돈이 쌓였어요. 둘째, 노동조합이 강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뭐냐면 직원들이 뭉쳐서 회사한테 요구하는 단체예요. 월급 올려라, 근무시간 줄여라 이렇게요. 현대차 노조는 5만 명이 뭉쳐 있었습니다. 회사가 요구 안 들어주면 파업했어요. 파업이 뭐냐면 일 안 하는 겁니다. 공장이 멈추면 차를 못 만들잖아요. 차를 못 만들면 회사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회사가 결국 노조 요구를 들어줬어요. 이렇게 30년 동안 월급이 계속 올랐습니다. 고졸 생산직이 연봉 1억 받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비교해 볼게요. 중국 자동차 공장 생산직 연봉 2천만 원. 일본 도요타 생산직 연봉 6,800만 원. 독일 폭스바겐 생산직 연봉 7,200만 원. 한국 현대차 생산직 연봉 1억 2천만 원.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야기를 2017년 8월로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노조가 파업 투표를 했습니다. 5만 명이 참여했어요. 결과는 찬성 86%. 노조 요구는 이랬습니다. 기본급 14만 원 올려라. 성과급은 작년 순이익의 30% 달라. 회사는 거부했어요. 기본급 9만 5천 원, 성과급 400%, 일시금 1,400만 원. 이게 끝이다. 협상 결렬. 8월 23일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울산 공장 5개 라인이 전부 멈췄어요. 하루 생산량 3,700대가 0으로 떨어졌습니다. 24일 동안 공장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얼마나 손해봤을까요? 계산해 볼게요. 파업 24일 동안 못 만든 차가 8만 9천 대입니다. 한 대당 평균 판매가가 2,124만 원이에요. 곱하면 1조 8,900억 원. 하루 평균 787억 원씩 손해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아파트 100채가 날아간 거예요. 9월 15일 결국 합의가 됐습니다. 노조가 받은 건 1인당 평균 475원, 5만 명이니까 총 2,375억 원입니다. 회사가 잃은 건 1조 8,900억 원,
약 8배 차이예요. 그럼 이 손실을 누가 메웠을까요? 첫 번째, 소비자입니다. 현대차 출고가가 평균 900만 원 올랐어요. 연간 판매 70만 대 기준 6조 3천억 원이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협력업체입니다. 현대차에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이요. 부품 납품이 중단되니까 협력업체 직원 15만 명이 임금 인상 못 받았어요. 세 번째, 청년입니다. 신규 채용 900명이 취소됐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피해본 사람. 소비자 70만 명, 협력업체 직원 15만 명, 청년 900명, 약 85만 명. 이익 본 사람, 노조원 5만 명, 17대 1입니다. 5만 명이 이익 보려고 85만 명이 손해본 거. 노동자 권리 주장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높은 임금 요구하고 좋은 근무 환경 원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터집니다.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주말인데 현대차 본사 20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이번 파업으로 1조 8,900억 원 손실입니다. 내년에 또 파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2016년에도 24일 파업했고 올해도 24일입니다. 내년에도 할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말했어요. 파업 안 하는 공장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요? 로봇 공장입니다. 로봇은 파업 안 합니다. 그날 결정이 났습니다. 연간 6천억 원씩 5년간 3조 원을 로봇에 투자한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17년 현대차 로봇 보유 대수 500대, 2021년 5,000대 10배 늘었습니다. 2025년 15,000대 30배 늘었어요. 2026년 2월에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파업 24일이 로봇 공장을 만든 겁니다. 로봇이 얼마나 대단한지 비교해 볼까요?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키 175cm, 몸무게 89kg, 사람이랑 똑같은 크기예요. 용접 작업 기준으로 비교해 볼게요. 사람 작업자, 부품 하나 용접하는데 200초 걸립니다. 정확도 98.5%. 하루 8시간 일해요. 아틀라스 로벌. 부품 하나에 180초. 정확도 99.8%. 하루 24시간 일합니다. 로봇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3배 더 오래 일해요. 연간 생산량 비교해 볼까요? 사람 8시간, 낮슛 250일 이괄 연간 2000시간, 3만 6천 개 생산. 로봇 24시간, 365일 이관 연간 8,760시간, 17만 5,200개 생산. 5배 차이입니다. 비용은요? 사람이 부품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2,778원, 로봇이 부품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92원, 30배 차이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봇은 월급 올려달라고 안 해요. 휴가 달라고 안 하고요. 파업도 안 합니다. 울산 공장 연간 파업 확률 100%, 광주 공장 연간 파업 확률 0%. 왜냐고요? 로봇 비율이 70%니까요. 회사 입장에서 어느 공장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광주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현대차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요. 지난 10년간 울산 투자액 3조 원, 같은 기간 아산 투자액 8조 원,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신차 배치를 보면 더 명확해요. 2020년 신형 그랜저, 울산이 아니라 전주로 갔습니다. 2022년 신형 제네시스, 아산으로 갔어요. 2023년 i596 체코로 갔습니다. 울산에 남은 건 뭘까요? 곧 단종될 구형 모델들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울산 공장이 창고가 된 거예요. 새 물건은 다른 데서 만들고 오래된 물건만 여기서 처리하는 거죠. 인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0년 울산 공장 생산직 3만 5천 명, 2024년 2만 8천 명, 4년 만에 7천 명이 빠졌어요. 정리해고는 없었습니다. 노조가 강하니까요. 대신 55세 이상한테 평균 3억 원씩 특별 퇴직금을 줬어요. 받은 사람들은 좋아했죠. 3억이면 큰 돈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울산 공장 생산직 20명, 평균 나이가 53세입니다. 50세 넘는 사람이 70%예요.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난 5년간 신규 채용 총 200명, 1년에 40명 꼴입니다. 예전엔 1년에 1000명씩 뽑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안 오려고 해요. 울산 공장은 미래 없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차라리 아산이나 전주로 가겠다고 퇴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55세의 고졸 생산직을 어디서 받아줄까요? 김철수 씨 가명, 55세, 32년 경력 현대차 생산직이었습니다. 퇴직금 3억 2천만 원 받고 나왔어요. 32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내 사업해야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초기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초기 재료비 1천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 장사가 안 됐어요. 하루 매출 30만 원. 월세, 인건비, 재료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1년 버티다가 문 닫았어요. 남은 돈 2억. 이번엔 카페를 차렸습니다. 치킨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래. 카페는 다르겠지. 초기 비용 8천만 원. 6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남은 돈 1억 2천만 원. 이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친구 소개로 부동산 중개소에 취직했어요. 월급 180만 원. 32년 동안 연봉 1억 받다가 월급 180만 원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어떡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김철수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울산 시내 부동산 중개소 가보세요. 현대차 출신들이 일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연봉 1억 받던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32년 동안 한 가지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조립. 이 기술은 현대차 공장 안에서만 쓸모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아무데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게임만 30년 동안 한 거예요. 그 게임이 서비스 종료되면 다른 게임 할 줄 몰라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55세예요. 이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산 GM 공장 2018년에 문 닫았습니다. 직원 2,00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군산 인구가 27만 명인데 공장 하나 닫히니까 도시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식당, 마트, 학원 다 망했어요. 창원, 두산중공업, 한국GM 위기입니다. 광주, 기아 자동차 불안해요.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계화. 예전엔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팔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경쟁합니다. 중국 공장 인건비가 한국의 6분의 1이에요. 같은 차를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어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직원 2,000명이 1년에 100만 대 만듭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직원 3만 명이 1년에 1만 대 만들어요. 생산성이 15배 차이. 셋째, 전기차 전환. 전기차는 부품수가 적어요. 내연기관차 부품 3만 개, 전기차 부품 하나만 개. 부품이 줄면 일자리도 줍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어떤가요? 첫째,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일입니까? 둘째,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더 싸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셋째, 기술이 바뀌어도 여전히 필요한 일입니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당신도 위험지대에 있는 겁니다. 킹산직은 환상이었습니다. 세계화가 본격화되기 전, 자동화가 일상이 되기 전 짧은 호황기에 만들어진 신기루였어요. 고졸 생산직이 연봉 1억 받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울산 노동자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에요. 높은 임금을 요구했고 좋은 근무 환경을 원했죠.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식이 이제 안 통해요. 노조가 강해서 고임금 받으면 회사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노동 강도 낮추면 생산성 떨어져서 경쟁력 잃어요. 설비 투자 막으면 공장이 낙후돼서 도태됩니다. 2017년 8월 파업 24일 회사는 그날 로봇 공장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파업할수록 로봇이 늘어났어요. 변화를 거부할수록 도태됐습니다. 선택은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외면했을 뿐이에요. 2026년 현대차가 로봇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6개월 과정, 교육비 무료, 신청한 사람 300명, 전체 생산직 17,000명 중 1.7%입니다. 나머지 98.3%는 왜 안 했을까요?
12년 경력인데 로봇이 나보다 잘하겠어. 우리 노조 5만 명인데 회사가 우릴 어떻게 해? 6개월 동안 저녁에 공부하느니 차라리 특근 뛰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2027년 그 300명은 로봇 관리자로 승진했어요. 연봉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명예퇴직 대상이 됐고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됩니다. 안주하는 순간 버려집니다. 여러분 앞에도 선택이 있을 겁니다. 계속 과거에 머물 건가요? 아니면 변화에 올라탈 건가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은 킹산직 시대가 남긴 죄를 치우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비 경제학이었습니다.